안녕하세요. 제 말 들리시나요? 네.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비문학을 가지고 풀어 드릴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는 1 단계 2 호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연계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 1 단계 2 호와 2 단계 2 호가 똑같이 과학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난이도가 다르지?"라고 비교하면 원장님들이 아이들 비문학 특히 과학을 처음 시작할 때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연계를 해 보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초등 문해력의 핵심 지난번에도 정리해 드렸어요. 결국 아이들이 이런 어휘력과 이해력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전 과목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 머리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려고 문해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랬을 때 어떤 교재를 선택해야 되느냐 원장님들이 많은 고민을 했고 저는 바스크를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아이들이 독서를 많이 하는 과정 안에 그 문해력을 올려주는 부분은 이렇게 또 읽을 만한 책으로 저희가 바스클이 낭독을 하잖아요. 소리 내어서 읽을 수 있는 교재로. 그런데 또 교과서의 연계 100%로 쉽게 접근하면서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요걸 접근하면 아이들이 책도 좋아하는 아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 교재 할 거예요. 그리고 요 교재 중에 2 단계 2호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보면 추천은 2 학년에서 4 학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1 단계를 쭉 했다면 그다음 호로 2 학년 때 요걸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쪼끔 빠른 아이들 책을 좀 많이 본 아이들 이런 아이들 2 단계 시작하고 평균적으로는 3 학년 아이들이 2 단계를 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 그리고 좀 늦은 4 학년.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 단계가 다른 책보다는 접근하기가 쉬운데 어머님들한테 말할 때 이렇게 이 과정을 보여 드리면서 교과과학, 한국사, 예술상식 이런 것들이 2 단계에 품고 있으니 요것을 권장해 주셔도 어머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매일매일 강조하는 거. 초등학생들이 직접 읽고 고른 지문이다. 아이들이 직접 골랐다. 그래서 이게 다른 교재랑 비교할 수 없다. 음. 그러면 자, 교재는 2 권이 있습니다. 기본 교재 그리고 도약 익힘책. 익힘책이 따로 있어서 아이들이 바스크를 통해 원장님들하고 만나서 센터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에 연필로 잡고 따라 쓰면서 두뇌력이 올라가요. 공부머리가 더 만들어져요. 그리고 한 번 더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효과를 2-3배 높게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물론 밥바이 프로그램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미 유명해서 어머니들이 마구마구 사서 집에서 활용하고 계세요. 그만큼 바쁜 아이들한테 쉽게 집에서도 효과를 주는 교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센터로 왔을 때는 그래도 엄마가 나를 이제 저한테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조금 더 향상이 되겠지. 우리 선생님한테 보내면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아이가 하고 오겠지.'라는 거에 이렇게 2 권으로 되어 있으니 지난 시간 제가 2개 세트라고 말씀드렸죠. 꼭 2개 세트로 같이 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안에 있는 내용에 제목만 봐도 궁금증이 폭발합니다. 교과과학의 내용이 들어 있고 그리고 관용어가 여긴 들어가 있어요. 속담, 관용어 이런 것 중에 이제 두 번째 2 단계 이호는 관용어로 이렇게 둘째 마당에 되어 있고 그리고 속에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쓰면서 생각을 키우는 칸이라든가 그리고 통과 문제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 내용 안에는 "만화로 그려 봐요. 어려운 낱말 한 번 더 써 봐요."라고 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짚어 줍니다. 쓰면서 생각을 키우는 것들을 뭐 2 학년, 3 학년 아이들이 2 단계에서 한다면 조금 더 그냥 술술술 풀어가는 과정 안에 원장님들이 짚어줘야 될 포인트들이 있어요. 짜잔! 그래서 카드도 여기다 넣어 봤는데 어
관용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독해의 한 걸음으로 이제 읽으면서, 낭독하면서 해보다 보면 아이들이 저절로 입으로 표현하는 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집에서도 많이 티가 나는데, 제가 요 카드는 요즘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공부한 티가, 사실 교재는 다 끝내놓고 나도 집에서 낭독을 시키거나, 뭐 아이들이 재밌다고 말을 하는 그 정도인데, 이 카드를 활용하면 요게 재밌나 봐요. 그리고 자꾸 엄마한테 문제를 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걸 활용한 다음에 엄마한테 한번 이렇게 엄마 이거 알아? 라고 해서 한번 톡 말을 해보게끔 유도해주면 어, 어, 잘 보냈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했는데 얘가 이게 너무 재밌나 봐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내용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탐구 보고서 영역도 있어요. 이 탐구 보고서 영역에는 요건 어디 영역인가 봤더니 교과연계 3학년 2학기에 있더라고요. 물체와 물질이라는 표현으로 있는데 우리는 손잡이에 비밀이 있다고 라고 궁금하게 만들어서 보게 만들었어요. 자, 쭉 줄을 그으면서 읽고 아이들은 낭독하며 읽게 하고 원장님이 이걸 한번 점검을 한다면 많은 아이들을 두고 하니까 선생님 앞에서 한번 작은 소리를 읽어보게 할까라고 해서 이제 읽어보자라는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집에 숙제로 찍어서 낭독 숙제를 내주셔도 더욱 좋겠죠. 어, 내용은 이렇게 줄을 치면서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이 그림에 끄적끄적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읽은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낙서하면서 표현하는 것 좋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더 쳐본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쭉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럼 그 과정이 어휘력, 이해력, 추적 능력, 사고력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충분히 이 이해도를 돕는데 또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어휘력. 이제 문해력의 가장 바탕은 어휘력인데 아이들이 낭독해서 읽었을 때 우선 반은 문장을 통해서 이해가 와요. 근데 긴가민가한 부분이나 어려운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딱 간단하게 너무 많으면 어휘력 애들 싫어하거든요. 세 개로. 근데 제가 이걸 찬찬히 읽어봤더니 진짜 요 내용이 궁금할 것 같아요. 금속에 대해서 금속 뭔지 알아? 라고 표현해 보라고 했을 때 알겠지만 뭔 소린지 정확하게 어휘로 정리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요 부분을 뭐 금속 뭐 하고 선생님이 말해주지 마시고 선생님이 금속을 말해주고 요 뒷부분을 아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이렇게 해서 집으로 보내요. 그럼 이제 화상 말로 엄마한테 꼭 말해 언어 전달처럼 이거 아이들이 되게 흥미로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칸의 추론 능력. 요거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빨리 뜨거워진다라고 써봤잖아요. 아이들한테 이 부분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요 내용을 읽으면서 여기에 무슨 글이 들어갈 것 같아? 라고 하면 생각보다 이상한 말 하는 경우 되게 많고 몰라요 이렇거든요. 근데 이 몰라요란 말을 할 때도 이미 이제 이게 뭐지라고 궁금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요 추론 능력할 때 더 집중해서 보게 되고 빠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꼭 물어봐 주세요. 먼저. 제가 바스크의 교재를 보니까 항상 이 문제에 대한 내용과 이렇게 질문에 이렇게 힌트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여기구나. 그러면 손잡이는 어디야? 손잡이 여기구나. 그럼 손잡이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꼼꼼히 볼 수 있도록 힌트가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재밌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제가 해보니 전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이제 총 내용 정리. 제가 앞에 어휘력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내용 정리가 전 너무 좋아요. 근데 기본 교재에는 보기가 이렇게 있고요. 뒷부분에 익힘 교재는 이렇게 유사하게 나오지만 보기가 없어요. 그냥 써야 해요. 메타인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앞에 내용이 네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읽어보면서 아이들이 구조를 알 수 있어요. 순서대로 나열이 될 수 있고 내용 채워보면서 탐구라는 말, 몸체라는 말, 이런 부분들, 물질이라는 말, 뭐 이렇게 넣어보면서 또 어휘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맞춤법으로 싹 마무리해 준 다음에 요렇게만 마무리 나오면 아쉬우니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또 익힘책에서는 요렇게 맞춤법부터 나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계속 연결해도 지겹지 않도록.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내용 한번 볼까요? 요 내용은 자석은 쪼개도 자석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지? 쪼갰는데 자석이 왜 또 되지? 또 너무너무 궁금해요. 요것은 교과 연계로 4학년 그리고 중2의 과정이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또 이 자석의 과정을 되게 흥미로워 하는데 저 어렸을 때 이 자석 되게 좋아서 자석 사서 모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자석도 여러 가지 모양이 막 있잖아요. 네, 그만큼 요 부분은 아이들이 읽었을 때 좋아하고 제가 요렇게 나눠 본 것은 읽은 다음에 보니까 요렇게 내용이 뒤에 내용 정리로 되어 있더라. 그렇다고 하면 읽어 보고 자연스럽게 내용 정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구조 내용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보세요. 체크 읽었습니다. 두 번 체크. 요거 제가 끄적끄적거려 봤죠. 요건 요 내용에 대한 걸 여기다가 적을 수 있고 아이들이 이해했나를 이 그림을 통해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 내용을 말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검 한번 했을 때.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너가 내용을 적어봐도 돼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 애들이 생각보다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한번 표현해보고 어딘지. 네. 그리고 나서 보시면 교과 연계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진에 우리 바스클 책과 교과 과정 연계에 이렇게 클립 모양으로 붙이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요게 얼마나 구멍 없이 꼼꼼하게 봐야 하냐면 이렇게 관심 있어서 자석을 본 아이들이 교과 연계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중학교까지 연계된다라고 하면서 요걸 그래서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학부모한테 해 주는 거예요. 상담할 때, 방문 상담할 때 아니면 이걸 유도할 때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꼼꼼하게 봐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들한테도 내용이 짧아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짧은 내용으로 봐야 아이들이 교과서를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중2까지 연계가 되니까. 네. 요 설명에 대한 부분은 뭐 이렇게 응용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의 내용을 또 이렇게 보면 어휘력, 이해력, 추론 능력, 사고력 이 과정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지겹지 않게 할 수 있으면서 칸을 채우면서 내용의 본문이 전체적으로 머리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고력 부분에는 꼭 그림이 포함되어 있어서 생각을 열어줘요. 아, 이렇게 돼서 자석의 성질을 가진 원자가 남는구나라는 걸 이해를 도모해요. 근데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로 뿅 골라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요거는 자석의 끝, 요거 이렇게 썼죠. 이거 왜 썼냐면 아이가 이걸 했어요. 그런데 여기다 이걸 이렇게 낙서를 하고 있더라고요. 낙서가 아니죠? 내용 정리죠? 아, 그래서 제가 그 어떤 한 아이가 이걸 한 걸 보고 다른 아이들한테도 "너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뭔 것 같아?" 라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아니면 아이한테도 "중요한 말 옆에다 써 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도 쓰기도 하고 못 쓰는 아이도 있었지만 요 부분을 말로 정리하는 부분도 '참 좋겠구나.' 하는 건 어떤 아이가 한 걸 보고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교재를 보면 너무 쉽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 내용을 담긴 부분들이 3, 4, 5학년의 과학을 담고 있고 꼭 필요한 연계 과정이 있고 아이들이 읽어내야만 하는데 문해력의 향상은 낭독에서 기본이 되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하고 정리까지 한다라고 보여지면 어머니들이 꼭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 이렇게 해 놨고요. 이번에 또 고체, 기체, 액체. 아마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사고력 센터 같은 데에서도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다뤄요. 실험에도 많이 다루고. 그런데 요 과정이 4학년 때 나와요. 4학년 1학기. 그러니 당연히 또 중1에 연결되겠죠. 교과서는 뭐든지 초등부에 나오면 고등부까지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요. 바스크의 교재는 교과 100% 연계다. 이게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에요.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들은 원장님들이 기억하셔서 입에 붙여서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걸 자꾸자꾸 활용을 많이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원장님 또한 바스크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피할 수 있고, 아, 이게 목적이니, 이게 목표이니, 이걸 내가 이렇게 지도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자, 초동액에서는 물의 세 가지 상태와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중등부에서는 융해, 응고, 기화, 액해, 액화, 승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확장이 되려면 기본의 요 부분부터 알아야 뒤에 융해가 무엇이고 응고가 무엇인지 이 어휘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인 거죠. 자, 이 기본 수업의 우리 교재의 내용이고 요것은 교과 과정에 대한 얼음입니다. 네. 내용 똑같습니다. 근데 요걸 보면 좀 보기 싫은데 요렇게 요 교과 내용 근데 다 읽어봤더니 똑같아요. 근데 바스크리 교재는 재미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같은 말 써놨는데 왜 얘는 재밌고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얘는 왜 그냥 재미없지? 그런데 요걸 알고 가면 이게 보여요. 이걸 다 읽고 쭉 읽어봤더니 교과서 내용이 쉽게 보여요. 아,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요거 이렇게 비교해주면서 저는 어머님들한테 상담할 거예요. 자, 2학년, 3학년인 아이들이 뭐 1학년이 쓰기 하면서 생각 키우기 하면 좀 원장님들이 이야기를 말하는 걸 대신 적어주기도 하고 또 가끔은 넘어가 주기도 하고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 2학년과 3학년 정도 아이들이 이걸 한다면 특히 늦은 또 4학년이 한다면 요 부분은 한 번 더 짚어줘야 되지 않나. 그랬을 때 줄이 이렇게 쭉 좀 길어요. 한 줄 이상 넘어가면 아직 읽다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읽지 않고 선생님 이건 저 싫어요. 패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럴 때 쭉 읽으면서 팔팔 끓고 있는 냄비의 손잡이가 금속이라면 요거죠. 그리고 그 어떻게 할래 너는 손잡이를 잡아야 하는데 그걸 좋은 방법을 적어봐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야기를 나눠보고 요 내용으로 그럼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애들은 바로 답을 말하거든요. 뭐 저는 그래도 그냥 잡겠습니다. 라던가 종이를 해요. 뭐 아니면 손잡이를 잡고 해요. 뭐 어떤 여러 가지 금속이니까 거기에 뭐 저는 수건을 둘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말로 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아이들이 쓸 때는 수건을 둘러요. 뭐 이렇게 하면 말이 매끄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로 팔팔 끓고 있는 냄비의 손잡이가 금속이라면 그대로 썼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래라고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를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방법을 정리를 했고, 근데 이제 하나를 덧붙였어요. 왜? 근데 왜 그걸로 했어? 그랬더니 이제 여기 금속의 물체에 열을 가하면 빨리 뜨거워져서 손으로 잡았을 때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이거 어디에 있는 말이냐면 본문의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아이들이 문장력을 강화시키려면 본문에 있는 글을 아이가 써볼 수 있도록 찾아서 옮겨 적으면 돼요. 그러면 더 훌륭한 말들이 나오고 아이들은 이런 서술형 평가에서 정리하는 습관이 잘 들여질 거니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그림 보세요. 그림에 이렇게 뜨겁다고 막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도 마찬가지. 되게 길어서 있어 보이는데 여기 보세요. 또 너무 길어요. 이건 더 길죠. 여러분이 산에서 길을 잃었대요. 북쪽으로 가야 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해봐요. 했어요. 세 번째, 앞에는 잔잔한 저수지가 있고, 네 번째, 배낭에는 플라스틱 접시와 막대 자석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할래?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말해요. 여러분이니까 내가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근데 어떻게, 여기, 북쪽으로 가야 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해봐야 했으니까, 있다면, 세 번째, 앞에는 잔잔한 저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수지로 가서, 배낭에는, 배낭에 있는, 이거 있으니까 사용해야죠. 올려놓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 본문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씩 따와서 읽어보면 그럼 이렇게 써보자. 근데 너가 하지 이렇게.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저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래? 가야지. 있다면 올려놓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이라는 말만 딱 해주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빙글빙글 돌다가 서서히 멈추며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쓰게끔 연습해주면 아이들이 교과서도 꼼꼼히 보는 아이가 될 거예요. 본문을 보는 연습을 되게 읽고 싶어 하게 되는 바스크의 문해력 교재를 접근하면
효과는 정말 탁월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본교재에서 지금 기본 교재에 둘째 마닥에는 관용어 따라쓰기가 나와요. 관용어. 둘 이상의 낱말이 원래 뜻과는 다른 새로운 뜻으로 쓰이는 표현을 말해요. 애들이 관용어 정말 못 알아들어요. 그거 해석하고 있다 보면 속이 터져요. 그러니 이거 꼭 해줘야 돼요. 교과서에서 나오고 우리는 그냥 일상 용어에 사용해야 되는 말이니까요. 그러면 관용어에도 대화체, 일기쓰기, 편지쓰기 형태로 교과서에 동일하게 예시문 넣어놨고 요거 중요하죠. 요거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럼 이건 우린 전문가스럽게 한번 쫙쫙 읽어주시고 어머님한테 꼭 상담으로 표현해 주세요. 읽다 보면 관용어의 뜻에는 맞춤법을 찍어요. 여기는 관용어에는 맞춤법을 찍지 않아요 하면 그냥 대충 읽다 보면 뭐야, 어떤 건 찍고 어떤 건 안 찍어라고 하는데 문제 없어요. 하다 보면 그 내용이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보면 대화체로도 나오고 일기 쓰기 형태로도 나오고 상황 지문으로도 나오고 그쵸? 저 이거 너무 웃기죠? 가시 돋다. 가시를 막 촥촥촥촥촥. 그래서 이 뜻의 해석은 자연스럽게 남을 비난하려는 마음이 하면서 써 있는데 요걸로 가시 돋다는 이해가 쏙쏙 오게끔. 뜬구름 잡다. 너무 웃기죠? 잡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림으로도 알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표현이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 내용 이해를 하니 바로 가시돋다는 관용어가 머릿속에 쏙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와 있나? 따라쓰기, 채우고 따라쓰기, 문장력, 맞춤법으로 관용어는 이렇게 쓰게 되어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집중했더라고요. 따라 쓰는데 조금 더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가시 돋다. 그럼 너 띄어서 해봐. 그리고 이제 칸 안에 여기에는 또 색깔을 넣어서 써보고 써보고. 많이 써보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예쁘게 쓰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예쁘게 강조해 주셔서 애들이 막 엄청 빨리 쓰거나 엉망진창 쓰는 아이. 요 칸 정도는 소리 내어 예쁘게 쓰게끔 유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요 예쁘게 쓰는 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보면 입에 붙어요. 가시, 돋다 하다 보면 입에 붙어서 이 의미가 이렇게 뜻으로 풀어지고 그리고 이제 문장력으로 완성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저는 이제 아이한테 애가 다 외우면 저는 이렇게만 동그라미를 치는데요. 그럴 때 한번 툭 있잖아. 선생님은 누구누구가 가시돋은 말을 해서 선생님 상처받았다? 너는 가시돋은 말을 해본 적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막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아니요. 그럼 뭐 너가 이렇게 받아본 적 있어? 라고 물어보면서 자꾸 음영 버전을 말로 해주고 다시 이렇게 또 틀린 글자 맞출 수 있도록 올바른 글자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면서 문장 한번 다시 쭉쭉쭉 읽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다시 한번 점검. 계속 봤을 때 제가 이제 하나하나 해보면 재밌다, 쉽다, 이해가 온다, 써봤더니 기억에 많이 남는다.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은 교재임이 분명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꼼꼼 살피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용어는. 전체 내용에 하나씩 쏙쏙쏙 들어가서 요걸 이렇게 써보게 돼 있고, 힌트가 없다 보니, 여기 앞에가 힌트긴 하지만, 읽어보면 힌트긴 하지만, 또 여기에서 메타인지를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넘어가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물어볼 때, 요거 그림 보고 아이한테 관용어를 말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똑똑똑 말해서 그냥 도장 빵빵빵빵빵, 뭔가 이렇게 흔적을 그림 보면서 했습니다. 요것도 재밌어 했고, 맞추면서 애 보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도 재밌겠죠. 도장을 아이한테 선생님이 권한을 주면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통과 문제. 통과 문제 할 때 이제 애들한테 저는 항상 얘들아 뒤에 통과 문제가 있거든. 진짜 이것을 스스로 잘 해내면 뒤에 통과를 하는데 그 통과 문제에 따라 너에게 뭐 포인트를 더 적용하겠다라던가 이 통과를 해야 진짜 통과야. 안 그러면 이제 우스갯소리를 좀 뺀질뺀질 거리는 친구는 다시 한번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안 하고 싶으면 바르게 해라. 막 이러면 애들이 네 이렇게 정확하게 하거든요. 아니에요 제대로 못 기억하거나 묻는 질문에 잘 대답을 합니다. 요 시간은 약간 제한된 시간을 주시면 좋아요. 어차피 뭐 짧은 시간 줄 거지만 그래도 뭐 저는 초시계 같은 걸 많이 활용하는데 이건 너만의 시간이야. 너가 통과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굉장히 집중하고 고민해야 돼.
다른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요걸 완성해내 보자라고 일부러 초시계를 형식적으로 눌러주고, 진짜 근데 애들이 그럼 미친 듯이 뇌를 열어서 진짜 집중하고, 엄청 빨리 풀기도 하고 완벽하기도 해요. 요런 또 시간을 맛볼 수 있게끔 초등부 애들 시험을 제대로 된 시험을 안 보는데 이러면서 그걸 또 맛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타인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쏙쏙쏙쏙 또 집어넣고 힌트. 참 이렇게 그림 표현을 누가 해주셨는지 진짜 좋습니다. 가끔 이런 카드를 보면 적절하지 않는 예시들이 많은데 네, 바스크레 요 예시안은 너무너무 좋게 되어 있어요. 뒷부분에 보니까 요거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 중에 만화로 그려봐요. 어려운 낱말을 한 번 더 써봐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제목까지 그냥 쓰라고 하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니 앞에 내용이 있는 걸 아무거나 가져다가 제목 예시를 줘도 되고 앞에 있는 내용 중에 제목을 찾아보자 하는 것도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말하는 내용, 요거 정도는 만화로 그려봐도 좋은데 만화로 그리기 아이들 되게 힘들어 할 수 있으니 말해주는 내용으로 풍성한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아이의 사고가 열릴 수 있도록 막 내가 적어주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찍어서 어머니한테 보내면 와, 이렇게 애가 말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상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스토리 연결한 거 우리 아이가 진짜 맞아요? 라는 것들로 어머니 놀라움을 또 표현하시기도 하거든요. 요것은 기억의 낱말 써보자. 어려운 낱말 써보라고 하면 이미 어려워. 괜히 싫어. 그러니 쓰고 싶은 낱말 써보자. 기억의 낱말 써보자. 너 재밌었던 거 써보자 하는 것들로 유도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체크하다 보면 내가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거. 저는 이렇게 너가 다시 한번 사랑해줘야 될 거 있지? 하트 뿅뿅인 거 옮겨 적어봐 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틀린 문제를 사랑해야 될 문제라고 바꿔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의 응용 버전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익힘책 마무리, 익힘책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익힘책은 마무리예요. 문해력 평가가 들어있고 오답 노트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요거, 도약 익힘책, 도약을 하는 거예요. 기본 문제 한번 푼다고 아이가 재밌게 받아온 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머릿속에서 빼내면 안 되잖아요. 너희들이 연필 잡고 따라 써. 정확하게 익혀보라고 내가 너에게 익힐 수 있는 시간을 줄게. 그러니 원에 와야죠. 집에서 이것까지 하겠냐고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 한 번 더 읽으면서 공부 효과를 2배 올리는 결국 너희가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내가 올려줄게. 나한테 와라 이거죠. 이거 하러 와야 합니다. 세트 세트.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지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손댈 거 없어요. 원장님은 손댈 거 없죠. 아이가 하는 이 오롯이 충분한 시간을 나는 내 학원에서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꼼꼼하게 정독하면서 읽으면서 띄어쓰기 하고 맞춤법도 보고 또 가로 안에 다시 한번 보면서 전체 문장 다시 보면서 요것은 아이들이 앞에 문장이 같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쭉쭉쭉 해내요. 그럼 앞에 기본 문제에선 틀리지, 읽고 찾고 했기 때문에 틀리지 않던 것들이 여기서 점검할 때 앞에서 맞았던 거 틀리는 거 나와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다시 되새김하는 거고요. 이렇게 써봅니다. 교재를 찾아가면 나중에 확인할 때 다 했는지 아이가 잘 못했는 거 원장님 체크하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사랑해야 될 그 틀린 문제는 그때 애들 보고 교재를 찾아가며 확인해 보라고 해서 고쳐오게 합니다. 그 작업까지 아이들이 해야 정확하게 아이가 스스로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문해력이 있네요. 이름도 문해력 평가입니다. 문해력 평가인 내용은 진짜 일반적인 평가 문제처럼 나와 있어서 어머니, 저희 이거 교재, 익힘 교재를 해서 아이들 반복한 다음에는 두뇌력도 올리지만 문해력 평가 꼭 들어가요. 문해력 평가하고 나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하면 별거 아닌 것들이 별거가 됩니다. 문해력 평가라는 말 자체가 별거예요. 네. 근데 아이들은 쉽겠죠. 왜? 그냥 평가 보는 거 아니고 한 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니까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를 이런 유형을 따라주고 총정리를 하면서 또 구멍 없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스로 읽고 찾고 시간 요것도 똑같이 해보세요. 요거 잘못됐구만요. 자, 여기는 3, 4, 5의 다른 문해력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아니에요. 네. 있고 3, 4, 5, 6 있고 7, 8, 9, 10 이렇게 있어요. 10문제이니까 하나에 10점이겠죠. 네. 저라면 100점, 만점 맞으면 100점이에요. 라고 어머님한테 알릴 거고, 하나 틀리면 90점, 두 개 틀리면, 근데 막 세 개 이상 틀리면 그냥 70점이라고 말 안 하고, 세 개 틀렸어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해 보는 상황으로는 와 교과서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 너무 쉽게 풀어져 있고 그리고 결국은 아이들한테 요즘에 제가 공부머리에 관련된 두뇌에 관련된 책을 보고 있는데 '공부머리를 활짝 열려줄 수 있겠구나.' 수학에서 탄탄하게 아이들이 뇌를 열을 때는 수학 문제도 많이 풀어줘야 돼요. 숫자, 기호, 연산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해 줘야 하고 거기에 독서 영역인데 결국 독서에는 낭독과 그리고 읽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 주는 거에서 오는데 낭독하면서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교재 바빠의 문해력 교재죠. 그래서 저는 또 오늘도 아빠의 문해력 교재를 잘 들여왔구나. 그래서 제가 '문해력 전문 학원인 게 더 탄탄해지겠구나.'라고 기쁨에 차 있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마치겠습니다.